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경기도 어렵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쪽으로 어떤 그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꼭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도 있고요, 외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를 좀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기회가 많아요, 암호화폐가. 더군다나 최근에 ETF 승인이라든지 각 기관들, 국가들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금융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트레이딩 시장에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약간의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큰 이득을 취하려고 저희가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으로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돈을 번다는 목적은 다 아마 같을 거예요. 그죠? 돈을 번다라는 목표는 이제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도박같이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야, 내가 도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행을 실제 바라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진정한 부를 이루려고 하는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도 대부분의 대답은 진정한 부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대부분 도박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올바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어떤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현물 선물에 대한 전략, 또 선물 매매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준점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각자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기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렇게 막연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준 잡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기준점을 정해 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선은 비트코인을 500만 원을 매수를 합니다. 50%.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때는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세요. 언제 팔 거냐? 팔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안 파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노후 대책. 저희가 평균 연령이 높아졌잖아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돈에 대한 가치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으로 좀 쓸 수 있는 자금, 내지는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비트코인 50%를 매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이저 코인이에요. 메이저 코인은 30%, 100% 기준 했을 때 비트코인 50, 메이저 코인 30. 그래서 메이저 코인이라면 제가 몇 가지를 찍어 드릴게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BNB, 에이다. 이런 메이저 코인입니다. 그래서 30%를 설정을 하는데 이런 메이저 코인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개수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뭐 50개, 뭐 리플 10,000개, 뭐 솔라나 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에 대한 어떤
그 개수,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설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 코인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아예 안 판다는 느낌이지만, 메이저 코인은 긴 시간 동안 그 내 자산을 증대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목표가를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죠. 그런 그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00원이었다면 최하 10,000원, 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을 좀 해주세요. 다만 그 가는 과정상에서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주요 저항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요 저항대에서 한 20에서 30%씩 분할 익절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메이저 코인 30%, 비트코인 50%.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10% 정도를 유망 알트, 유망한 알트. 굉장히 모호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보다 보면 꽂히는 그런 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찾든지 좀 공부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준 메이저 중에서 전망은 있는데 아직 바닥권인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차트로 이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장기 목표로 이제 끌고 가시는데 중간중간 뭐 20이든 30이든 50이든 해서 분할 익절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분할 익절 아까 위에와 똑같아요. 분할 익절을 하면 그 익절한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알트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이 되게 많으니까요. 모든 걸 저희가 시드의 한정 때문에 모든 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만 위주로 좀 사다가 이런 어떤 수익권들이 생기면 또 다른 알트코인들을 좀 매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잡코인들, 요거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 업비트나 이런 데 가보면 빗썸, 뭐 코인은 특히 이제 국내 거래소에 보면 그 이제 불장 때 보면 하루에 막 몇백 %씩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제 그걸 또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국내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이 설거지를 해서 다 우리 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잡코인은 절대 이 포트폴리오에다 넣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는 이제 선물 매매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이 선물 매매인데요. 이 선물 매매는 포트폴리오 상의 내 시드에 약 한 10% 정도만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0, 30, 50 하면 이제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 정도만 넣어서 선물 매매를 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어떤 그 이로운 점이 있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쳐다도 안 보겠지만 얘가 꾸준히 상승을 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도요. 메이저 코인도 지금은 많이 상승한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좀 커요. 알트코인들은요 갑자기 막 이랬다가 또 내려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상에서 지금은 굉장히 타이밍이 좋습니다.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알트코인들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요 전략이 굉장히 지금 유효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영상 찍어드린 것도 이제 이런 부분, 시기를 놓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알트코인들과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여기에서 이 네 가지에서 어느 한 곳이 약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이제 수익권이거나 버텨주거나 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꼭 지키시라는 말씀 이제 드리고요. 자, 선물은 이제 10%를 하더라도 선물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 레버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레버러지 10배만 한다고 해도 1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이지만 레버러지 10배를 하면 얘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같이 상승을 합니다만 이래서 선물은 비중을 적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선물 거래에 있어서는 무조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뇌동매매라고 하죠. 우리 기분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 진입과 분할 익절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선물은.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 거래를 할 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13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30만 원이 또 다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중이 똑같아야 됩니다. 100만 원을 매매를 했으면 1튼 따든 다음에 또 100만 원을 하고요. 또 100만 원 하고요. 그래서 시드가 2배, 3배가 늘어났다면 그때는 이제 200만 원으로 늘리셔도 돼요. 2배가 늘어났다면. 이제 이런 논리로 하셔야지, 번 돈을 내가 복리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많이 잃을 때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절대 이렇게 원칙 없는 매매는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현물과 선물에 대한 전략이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물 매매와 선물 매매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현물 거래. 자, 비트코인은 예외를 하고요. 걔는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매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현물은 타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타점이. 그래서 지금 구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승, 박스 이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추세가 박스를 형성하고 또 박스를 형성하고 상승하고 또 하락해서 박스를 형성하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매집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들, 이런 구간,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물은 이런 그 작은 그 수익을 보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간을, 매집 구간, 기간 이렇게 이제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아주 위에 있는 애들은 매집하기가 좀 그렇겠죠. 될 수 있으면 아래에 있는 애들 위주로 매집을 하시면 되고요. 매집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약 한 3회 이상 걸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를 설정을 하라겠죠. 목표 개수를 내가 1000개를 모으겠다 그러면 이번에 3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을 하시면 되고요. 매집이 끝나면 이제 다른 코인 미리 개수를 설정해서 매집이 끝나면 다른 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조금씩 매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익절 부분은 시간봉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일봉 내지는 주봉을 좀 보고 큰 차트를 통해서 큰 저항대에서 일부 익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됐든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이제 이렇게 일부 익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물은 굉장히 러프하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은 현물과는 좀 다릅니다. 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버러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도 손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타점이 곧 수익률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 때나 진입할 수 있죠. 자고 일어나서도 할 수 있고요. 퇴근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타점이 나쁘면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트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타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수익을,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보다는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선물 매매입니다. 선물 매매 방법에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손익비 매매고요. 두 번째는 추세 매매입니다. 손익비 매매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입을 이곳에서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지 저항을 보고 매매를 할 건데요. 제가 롱이라는 가정을 하에 그 전에 그 유의미한 지지선이 여기에요. 또 그 저항선이 여기에요. 이렇다고 봤을 때 잃으면 이 정도, 벌면 이 정도의 이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잃었을 때, 손실 났을 때 1, 이득을 봤을 때 2.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익비를 1대2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1대3이 될 수도 있겠죠. 1은 아마 거의 이제 고정값일 거고요. 내가 잃는 거 대비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이제 그것이 이제 손익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손익비를 항상 체크를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10번 거래를 해요. 거래를 이제 하는데 7번을 이제 손실을 보고요. 3번을 이득을 봅니다. 승률로 따지면 이제 실패한 매매죠. 근데 손익비를 이제 1대3이라는 가정으로 이제 가져가면 이제 예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0번 중에 7번을 2를 잃었기 때문에 7을 손실을 받겠죠. 근데 이득을 본 것은 3번이지만 결국에는 3이라는 손익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3, 3은 9, 9를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를 버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비 거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비 거래는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간이 좀 없는 분들 있죠.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 유리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입하는 그 타점만 잘 잡아 놓고요. 이때 진입과 동시에 익절과 손절을 같이 지정가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래소에 가면 익절, 손절을 지정해서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위든 아래든. 그래서 손익비 거래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만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작지만 지속적인 시드의 우상향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초보들한테는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큰 추세를 잡아서 아주 길게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잠깐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차트에 큰 흐름이 있다고 치면, 아까 같은 손익비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만큼 먹고요, 또 여기에서 이만큼 먹고요, 이제 이렇게 계속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매매라고 보면, 이 손익비 매매가 아닌 그 추세 매매는 이런 곳에서 한번 이제 잡아가지고요, 이 끝 여기까지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겠죠. 다만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각 차트 이제 과거에 이제 살펴보면 지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거에 굉장히 큰 저항대가 있으면 이런 곳에서 한 번씩 익절을 해주는 거예요. 익절을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래서 익절을 이제 해주면서 끌고 가고요. 좀 차트에 좀 익숙해진 분들은 이런 이제 조정해서 또 한번 익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불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기법을 가져가셔서 아무튼 큰 수익을 좀 내는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매매 경험이 좀 많이 있거나 나름대로 이제 차트를 좀 볼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좀 이렇게 경험과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저항에서는 항상 조금씩 덜어내고 또 불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수익을 가져간다. 대신 이제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레버러지를 높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단타 손익비 매매보다는 약간 레버러지를 낮춰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또 차트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시간봉은 15분봉입니다. 자, 15분봉으로 해서 제가 아까 손익비 매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트레이딩 뷰 차트 이제 그 가입도 좀 하시고 이런 도구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왼쪽 그 상단 쪽에 보시면 손익비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예측 및 뭐 이렇게 측정 룰이라고 해서 매수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롱 타점을 했을 때 이제 쓰는 툴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제가 대충 찍어 놓을게요. 자, 이건 무시하시고 일단 차트를 보셨을 때 이건 이제 15분봉입니다. 단타. 자, 아래에 계속 이런 그 횡보가 있었죠. 계속 저점을 낮추다가 이쪽에서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위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높겠구나라는 어떤 그 유추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박스권을 벗어난 요 구간에서는 사실 타점을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놓을게요. 시작점이 이제 곧 이곳입니다. 시작점.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도구를 가운데다가 이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절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 지지선이잖아요. 그럼 지지선이면 이쯤 되겠죠. 빨간 걸로 할게요. 지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약간 낮게 한 이 정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도구를 거기까지 이제 끌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익절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당연히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한 이쯤. 그죠? 여기가 저항선이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차트가 이렇게 없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한번 걸리겠구나,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건 단타니까요. 그러면 익절을 이곳에다가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 구간. 여기 보시면 위험 보상률 2.27이라고 이제 쓰여 있어요. 결국에는 1대 2.27. 네, 손익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을 잃고 먹으면 2.27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이제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눌릴 때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쯤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칠게요. 이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살짝 아래 한 이 정도에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 수준에다가 다시 이렇게 이 툴을 놓으면 여기 보시면 또 보일 거예요. 자, 위험 보상률이 2.31. 그래서 1대 2.3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거. 요게 이제 그 단타, 손익비 매매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추세 매매는 이런 15분 봉이나 이런 작은 봉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큰 봉을 봅니다. 뭐 4시간 봉도 좋고 1시간 봉도 좋아요. 예를 들면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 자, 여기 이제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3번 정도 이렇게 피레침 쏘면 이쯤에서 한번 잡아봐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제 유의미한 저점에서 딱 봐도 유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언저리 어디에선가 잡아볼 수 있겠죠. 바닥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여기가 저항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깔을 녹색으로 하고요. 내가 진입한 곳은 이제 여기라고 이제 칠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익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분할 익절을 하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를 대략 보면 약 한 37%예요. 이거 현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30%든 20%든 50%든. 요게 이제 추세 매매의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먹고 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내가 여기가 지금 손절을 이제 당연히 여기에다 해놨겠죠. 이쯤에다가 빨간 걸로 할게요. 손절을 처음에 이제 설정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지금 가격이 이 언저리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손절을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진입은 여기에서 했어요. 그러면 설사 이 가격이 이래서 이렇게 내려오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이 나가죠. 그렇지만 내가 진입은 여기에서 했죠. 그러니까 손절이 아닌 실질적으로 익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지나간 과거를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냥 다 익절을 했으면 이런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다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회비용을 남겨놓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서 다 익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손절을 하느냐? 이제는 이제 손절이 여기가 되겠죠. 이거 이제 지우고요. 그죠? 이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다 익절을 안 했다더라도 이만큼의 어떤 수익을 여기서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추세 매매는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봉이 아니라 뭐 4시간 봉이 됐든 1봉이 됐든 뭐 작게는 1시간 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라는 건 뭐예요? 상승 추세는 저점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죠. 한 번도.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물론 여기서는 한 번 내려갔죠. 이럴 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무조건 하락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추세 매매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물 관점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갑니다. 현물은 이제 일봉 이상으로 봐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상승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좀 볼게요. 이더리움도 이렇습니다. 지금 다 최고점 내지는 최고점 근처죠. XRP, 리플이라고 하는 XRP, 솔라나, BNB 다 이렇죠. 뭐 BNB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입니다.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 중에 좀 뭐랄까 좀 알아보고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준메이저급으로 사락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폴카닷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일봉상 여기에요. 그러면 자, 누가 봐도 우리가 이제 지지저항을 봐야 되니까요. 이 정도가 저항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매집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냐? 1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을 넣었다면 내 돈 100만원 빼고 170만원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 전고점이 또 있죠. 전고점이 이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전고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몇 프로냐? 1100%가 넘습니다. 내 돈 100만원이 100만원 제외하고 1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거래소에서 그 지정가 거래가 돼요. 매도하는 것도 약 한 20-30% 정도, 뭐 많게는 50% 정도를 이 근처에다가 이제 그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나머지는 홀딩.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또 익절을 걸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만 그러냐? 자, 볼게요. 계속 우리 지금 다 쌍에 잡혀 있는 코인들입니다. 자, 칠리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저항선 여기쯤 되겠죠. 223%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고점까지 가면 약 2000%가 넘어요. 그래서 1차 TP 걸고요. 2차 TP 뭐 여기가 됐든 이렇게. 그런데 이 2차 TP에서도 100% 다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약 20%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그래도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꾸려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코인 볼게요. 세타 코인. 이것도 메이저죠. 이 친구도 보면 첫 번째 저항이 어디예요? 이쯤 되겠죠. 343%. 또 맨 위에는 보시면 한 2000% 정도 가까이 되고요. 지금 웬만한 알트코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굉장히 유리하고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그 구간이다, 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이 좋든 나쁘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누가 봐도 일봉상으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박스를 쳐볼게요. 자, 여기 이제 박스권으로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노리는 것이 여기까지 노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크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샀다고 칠게요. 바닥에서 사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2,400%입니다. 완전 바닥에서 샀을 때. 또 맨 위에서 샀을 때. 얘도 보면 1,500%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사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서 현물을 그 매수하는 알트코인 매수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더 밑에서 산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꾸준히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잡고 있는 21개 쌍, 42개 정도 코인 종목이 되겠죠. 이 코인들은 저희가 그 쌍을 잡을 때 아무거나 잡은 게 아니고요. 나름 준메이저급 정도 잡은 거예요. 물론 몇 가지는 조금 시총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들 외에는 대부분 다 준메이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혹시라도 매집을 하신다라고 하면 챗 GPT라든지 아니면 서치를 통해서 이 코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좀 어떤 호재가 있나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또 하려면 저희가 차트도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뭐 지지 저항도 이렇게 그리고요. 또 때로는 뭐 추세선도 이렇게 좀 그려보고요. 그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 차트를 좀 쓰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트레이딩 뷰 가입하는 방법이나 사용법을 대충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뭐 트레이딩 뷰가 아니더라도 다만 그 바이낸스에 들어가셔서 바이낸스에서라도 이런 차트를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꼭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올렸으니까요. 한번 보셔서 좀 숙지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또 따라해 보시고 그러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스킬 내지는 시스템을 꼭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